네, 우리 숙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박원순 서울 특별시장님 초청 특강의 진행을 맡은 기후환경융합전공의 유승직 교수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윤동주 시인의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이라는 식구절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고개를 들어 쳐다보는 하늘은 막질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더 이상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 기후환경융합전공은 작년 봄학기에 맑은 하늘을 되찾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전 지구적인 노력에 있어서 숙명인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우고자 개설하였습니다. 오늘 특히 이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의 산실인 숙명여자대학교를 찾아주신 박원순 시장님은 지구와 환경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원전 하나 줄이기, 에너지 복지, 미세먼지 경보와 관리 대책 등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시정을 펼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의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의 성과물인 서울로 7017은 내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의 초청 특강은 숙명인 여러분과 우리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한 정치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럼 시장님의 강연에 앞서 우리 강정희 총장님과 박원순 시장님에 대해서 우리 숙명인의 기백과 정성을 가득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특별 강연을 기점해서 우리 강정희 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다시 네. 한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111주년 숙명 창학 기념식 날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창학 기념식을 했는데 이 창학 기념식의 날에 맞추어서 숙명을 축하해 주시고 숙명의 학생들에게 좋은 그러한 교훈적인 것들을 해 주실 시장님께서 오셨어요. 그야말로 생일잔치의 최고의 날입니다. 아주 기쁘죠? 네,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네,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고, 네, 시장님께 사실은 올해 2월에 한번 학교에 오셔서 교직원 선생님들이 이 여러 가지를 좀 함께 모시고 싶다 그랬는데 그때는 바쁘셔서 못 하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시장님을 모시고 오셔서 정말 뒤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해주신 분들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교가 캠퍼스 타운 사업에 선정이 돼서 용산구의 용문시장과 전자랜드 있는 데를 변화시키는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서울을 대학도시로 캠퍼스 타운으로 변화하려는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 저희는 희망적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 좋은 거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아까 학생들을 출근하면서 만났어요. 학생들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저 알아보시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창학기념식을 기념하여 교내에 있는 신세계 푸드에서 직영하는 여러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1,000원으로 판매하기 시작한다. 기쁘지 않아요? 네? 네,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1,800원씩 내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던 거를 1,000원으로 내렸어요. 대단하죠? 네, 신세계 푸드에서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숙명 청년들을 응원한다. 그런데
힘내라고 아주 청년들을 응원하는 이 시장님의 컨셉과 함께 저희도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텀블러나 머그잔을 가져가셔야 돼요. 텀블러나 머그잔을 가져가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1,000원, 핫 아메리카노도 1,000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즐길 때 우리는 환경도 보호하고 에너지도 절감하고 우리가 숙명이 먼저 그런 거를 앞장서는데 숙명과 함께하는 협력업체들도 사람들도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아마도 서울시장님께서는 더 체계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오늘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시장님 여러 가지 좋은 사업 대학과 또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해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특강 모실 때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숙명님과 특별히 함께 하실 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을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의 정치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한 오늘 특강을 통해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의 참된 정치와 사회혁신 그리고 협치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시장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총장님이 뭐 박수를 여러 차례 유도하셨는데 박수값을 얼마나 받으시려고 그러셔요? 네, 제가 우리 강재기 총장님 여러 차례 뵀는데 귀찮아요. 너무 귀찮게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학교에 대한 애정과 또 주변 사람들이 뭔가 이 숙명여대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정말 열정이 철철 넘치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앞으로 숙명여대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여러분 제 춤 보셨죠? 어때요? 잘 춰요, 진짜. 망가진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렇게 보시면 정말 엉터리인데 지난번 그 선거 독촉 선거를 격려하는 투표를 격려하는 그런 춤을 한번 춰보라 그랬는데 저한테 아주 춤 잘 추는 춤꾼하고 둘이를 붙여줬는데 이 사람이 막 이러면 저는 이러고 뭐 도저히 안 되니까 그 감독이 혼자 춰보라 그래서 혼자 췄더니 저렇게 잘 추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아까 뭐 보면 제가 막 뭐 이렇게 몸을 뭐 돌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서울시는 이런 특별한 시립 비보이단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비보이 하는 친구들이 대체로 뭐 학교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재능도 정말 중요하다. 그죠? 아니 뭐 공부만 잘하는 게 최고입니까? 뭐든지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을 잘하는 친구들도 서울시립 비보이단의 단원이다. 그러니까 1년치 월급을 줘요, 저희들이. 그리고 매년 새롭게 또 경쟁시켜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북경하고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는데 그쪽 팀하고 한번 경연을 했어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압도적으로 잘해요. 그래서 제가 늘 그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뭐 손 딱 짚고 팽이처럼 팽팽 돈다든지 아까 보니까 딱 이렇게 쓰러졌죠. 네. 그래도 저런 상상이 중요하지 않나요? 몸은 안 따라가지만 몸치긴 하지만 그래서 저게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네, 재밌죠? 네. 그러니까 서울은 이런 혁신의 도시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는 그 비보이단, 시립 비보이단 가지고 있는 어떤 도시는 세계 아무데도 없을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특별히 데이트를 신청한 분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앞에 멋있죠? 네, 이게 지금 내일 오픈하는 그
그 서울로의 이 서울로라는 것은 이 보행도로이면서 공원이면서 수목원이에요. 그래서 그 수목을 관리하는 사람의 복장이 저겁니다. 네. 한번 사입으세요. 거기 팝니다, 거기서. 그런데 제가 정말 데이트를 신청한 분이 있는데요. 국정교과서를 반대했어요. 그 다음에 한일 위안부 문제 그거 취소하도록 요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녀상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 때문에 칭찬을 받아도 상을 받아도 모자랄 이 젊은이에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절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정작 부끄러워할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다. 이런 세상을 만든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이라고. 나도 대학 시절에 데모를 하다가 감옥을 갔다고. 그리고 학교도 잘리고 그리고 그런 많은 시련과 고난을 거쳐서 오늘 서울시장 이 자리에 있다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바로 이 학생입니다. 숙명여대생 김샘 씨입니다. 네. 너무 당당하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의 청년 세대가 우리 세대 못지않게 이렇게 사회 문제, 정치 문제, 또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을 갖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운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 여러분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관군은 다 패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의병들이 일어나서 자기 고장을 지키고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19 혁명 누가 했습니까? 청년 대학생들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었죠. 그것뿐입니까? 30년 전에 60항쟁, 지금은 곧 아마 그 30주년 기념일이 다가오는데요. 그런 시절에 여러분 선배들이 또 세상을 바꿨죠. 그리고 이번에 촛불 시민혁명, 네, 그 가보시면 여러분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연설하는 거 보셨죠? 얼마나 똑똑합니까? 옛날에 중국에 이 언허라고 하는 은나라에 제가 발음이 은나라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은나라의 그 수도였죠. 그게 이 각골 문자들을 이렇게 발굴을 해보니까 그게 이렇게 쓰여져 있더래요. 요즘 애들 못 쓰겠다고.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나 문명이 발전했습니까? 저는 우리의 청년의 미래, 우리의 미래 세대를 믿습니다. 바로 이런 청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정부도 바뀌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무죄나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데이트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학업도 바쁘고 알바하기도 바쁘고 여러분 또 취업 준비하느라고 바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시한 꿈을 가져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함께 더불어서 자신의 이웃과 또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사회와 또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함께 내가 일해보고 싶다는 이런 꿈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가 그동안 워낙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뭐 헬조선이라고도 하고 그죠? 뭐 3포, M포 세대 이런 말도 합니다. 그건 저희들의 기성세대의 전적인 잘못이죠. 여러분들이 꿈조차 스스로 꾸지 못하고 그 꿈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늘
세상은 절망 가득 찬, 절망이 가득 찬, 절망으로 가득 찬 이런 세상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절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기만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가 꿈꾸는 세상으로의 초대를, 여러분과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응하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장면 또 한번 볼까요? 예. 또 어떤 대학생이 제 SNS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아니, 지금 밤늦게 지하철이 끊기면 집에 어떻게 가야 하나요? 예, 지하철은 저희들이 밤새 운행하고 싶지만 수선을 위해서 한 자정에서부터 새벽 한 5시까지는 끊어집니다. 버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갑니까? 택시로 가야 되는데 택시는 찾기도 힘들고 비싸잖아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고민을 시작해서 바로 여러분 이 N이라는 게 나이트 버스, 또 우리는 올빼미 버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그 대학생이 저에게 이런 요청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거의 3억 통에 해당하는 이 통화량을 전부 분석해서 자정에서부터 5시까지 사이에 서울의 어느 곳에서 가장 통화량이 많은지, 그 통화의 주인공이 집이 어디인지 이걸 전부 분석해서 어떤 라인을 만들어야 가장 편리하게 우리의 청년들이 또 시민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지를 분석해서 9개의 노선을 만들었습니다. 그 발표를 제가 제 페이스북으로 했더니 그때 거의 3,000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온갖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온갖 집단 시성에서 우러나오는 좋은 조언들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했더니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서울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편리해하는 이런 그 심야버스, 올빼미 버스가 생겨났죠. 누구의 힘입니까? 바로 시민의 힘입니다. 시민의 제안입니다. 시민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여러분 뒤에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소나라고 하는 분이네요. 나 지금 좀 감동받고 있어. 초등학교 앞 공중전화부스가 상당히 위험한데 몇 년째 방치돼서 내가 사진을 찍어 서울시장님께 보냈더니 한 2주일 만에 철거가 됐지 뭐야. 설마 나 때문일까 했는데 오늘 답장이 왔어. 나 때문이라고. 우와. 내 의견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니. 여러분 트위터로 한번 보내보세요. 그래갖고 서울시 공무원이 좀 힘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트위터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온갖 이 얘기들이 다 있잖아요. 뭐 결국은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숙명, 아까 숙명인 얘기하셨는데 숙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사실 여러분 이렇게 작게 서울은 변화되어 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사실은 가장 놀라는 것들이 이런 안전과 편리함과 값쌈에 대해서 사실 놀라죠. 여러분 해외 가보시죠? 런던 시내나 뉴욕 뒷골목이 어떻든가요? 예? 안 가보셨구나. 네. 지금 오늘 떠나세요. 네. 저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정치라는 문제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통령 한 사람 바뀌니까 많이 달라졌죠? 달라지고 있죠? 즐겁죠? 네,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네, 이 정치라는 게 참 더럽고 이 소란하고 싫죠. 저도 정치는 싫어했고 늘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하면서 이런 정치는 안 돼.
라고 비난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 정치가 좋아집니까? 막상 그 정치가 지금 우리의 국회의원들이,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대통령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그 수많은 400조 이르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걸 4대강에 갖다 그냥 쏟아 부어서 환경을 망가뜨리고, 예? 이상한 토목공사에다가 돈을 쓰고, 지금 뭐 도로공사 하나 하면 그냥 1조원이 돈이 들어갑니다. 세종과 서울시 간의 고속도로 1조가 투자됩니다. 이제 도로공사는 좀 그만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우리는 그냥 술자리에서 비판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들이 참여한 만큼 저는 세상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저는 우리 숙명인들 중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좀 나와야 돼요. 오늘 저하고 같이 따라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여기 학생회장은 안 와 있어요? 네. 제가 그 오바마 대통령 선거 때 보니까요, 미국 대통령 선거 때는 거기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핵심 그 전략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 고향을 바꾸는 일을 해요. 시의원에도 나갑니다. 지금 서울시에 30조 예산이, 물론 제가 많은 참여는 하지만, 결정은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에게 참여 예산 제도를 도입해서 시민들이 결정하게 적어도 500억 정도는 그렇게 쓰게 참여 예산으로 아예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의회에서 마지막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의원도 되시고 시의원도 되시면 아마도 숙명여대도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선거에는 숙명여대 출신으로 시의회와 구의회가 가득 차겠네요. 네? 네. 저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욕은 먹습니다. 저도 시민운동할 때는 제가 택시를 타면 거의 10명 중에 한 두세 분은 저하고 싸워요. 차비를 안 받겠다고. 그렇게 한때는 존경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딱 오는 순간 절반으로 쫙 나눠지더라고요. 예? 당에 따라서 지지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우리가 함께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주장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이런 거 좀 바꿔야 되겠죠? 저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러분들이, 저는 정치권에 직접 오거나 아니면 그런 정치를 지지하고 반대해서 정말 우리가 지난번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제왕적 행태와 권력의 사유화와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돼서 우리 국민들이 보다 더 삶의 질을 향유하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의 미래가 그렇게 헬 세대가 아니라 헬 조선이 아니고 정말 살아볼 만한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오늘 제가 딱 드리는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네? 뭐 서울시장도 혹시 도전할 사람이 계시나요? 네? 내년인데. 네. 그럼 제가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래도 질문을 또 많이 받는 게 더 좋은 일이니까요. 네, 지금부터는 우리 눈송이 친구들이라고 하네요. 네, 질문을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17년 숙명여자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나경애라고 합니다. 제가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 주 토요일에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광화문에서 토론회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론회를 열기 전에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회장님은 역시 국민의 아주 그 가장 큰 관심을
또 대변해서 말씀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미세먼지는 거의 저는 재앙의 수준, 준전시 상태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물론 많이 좋아진 측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 국민들의 감수성도 높아졌고 또 이게 이제 참으로 어려운 과제인 것은 우리가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선 중국의 영향이 상당히 있고 또 서울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버스를 7,000대의 버스를 천연가스로 CNG 버스로 싹 다 바꿨고 또 노후화된 이 경유차 전부 저희들은 단속하고 있고 뭐 온갖 조치를 다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물 먼지 미세먼지 날지 않게 물도 엄청 뿌리고 있고 공사장 전부 감독하고 비산먼지 못 가지게 뭐 이런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도 그런 문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우선 아까 서울역 7017 서울로 그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을 이제는 차가 아니라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인 그런 도시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보행 친화 도시로 보행 전용도를 계속 만들고 있고요. 자동차 차선을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종로통도 지금 차선을 하나씩 다 줄이고 그다음에 세종로대로도 지금 광화문 대통령실을 여시겠다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와 함께 거기도 지금 차선이 10차선이잖아요. 왕복 그거를 대폭 줄일 생각이고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횡단보도를 여기 좀 전에 우리 숙명여대 여기가 제2캠퍼스라고 하나요? 예, 여기 건너오는데 횡단보도가 너무 좁더라고요. 저는 확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또 경찰권이 저한테 없습니다. 네? 경찰도 서울시장으로 와야 돼요. 네. 그러면 제가 범죄 이 비율도 그냥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무튼 이 경찰이 협조를 얻어서 지금 계속 그렇게 횡단보도나 이런 걸 키워가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앞으로 자동차를 사지 마세요. 300만을 1년에 줄여드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유 차량 시스템인데요. 그렇게 하면 어디서나 여러분들 필요할 때 차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 이름이 나눔카, 그죠? 이런 차들이 아파트 단지라든지 회사에 지하 주차장에 가면 또 시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냥 자기 차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도 이용하시고 또 따릉이 자전거 아시죠? 지금 5,000대인데 지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만 대로 늘려라. 금년 안에 2만 대가 늘어날 겁니다. 어디서나 여러분 자전거 탈 수 있게 될 겁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소개해 주신 원전 하나 줄이기 통해서 지금 2기 분량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도시들이 전기와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났는데 서울시는 줄였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립도가 2.8%에서 작년 현재 거의 6%까지 육박했습니다. 원래 20년까지 저희들은 에너지 자립도를 20%까지 늘리도록,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태 같은 게 뭐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부제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서울 시내에 들어오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엄청난 돈을 매기는 거죠. 근데 그거는 또 그거 하면 아마 내년 선거에 제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그래서 3,000명이 내일 모여가지고 27일인가요? 모여서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이런 문제들을 전하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3,000명이 모여서 다양한 논의를 할 것이고요. 아까 원전 하나 줄이기도 약 지금 에코 마일리지라고 하는 그 멤버십에 180만 명의 서울 시민이 가입해서 자동차를 버리거나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아니면 전기를 좀 덜 쓰거나 아니면 LED로 바꾼다거나, 지금 아마 숙명여대는 LED로 다 바꿨나요?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의 공공시설의 모든 부분을 다 LED로 바꿨습니다.
여기 성북구에 한진 아파트 단지는요 LED로 바꾸고 그다음에 뭐죠 자동 센서 이걸로 바꿈으로써 1년에 1억을 아껴가지고요 전기료 그걸 갖고 경비원을 제대로 채용해줘서 정규직으로 만들어준 이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우리 시민들과 아까 시민들의 힘을 보셨잖아요. 서울시의 많은 혁신은 결국 시민들의 제안과 시민들의 이 추진에 있습니다. 그 핵심은 학생회장님 내년에 용산구 구의원으로 나가실 거예요? 네? 자고 손잡고 가십시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조기 학생이시네요. 저 되게 많이 떨리는데요. 예, 저는 일단 지금 아동복지 쪽에서 박사 연구원으로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지금 학부생들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사는 곳은 경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을 되게 존경하는 이유가 시장님은 정책을 이렇게 내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팔로우를 계속 하시는 게 너무나도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나 이런 정책 내놨으니까 너네들이 이렇게 나 괜찮다고 해주고 알아서들 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중간 과정에 계속 보고를 받으시면서 수정해 나가시는 모습이 아 정말 그 행정을 잘하실 분이겠구나라는 생각에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아 되게 떨리네요. 오늘 팬 한 명 확보했네. 네. 아까 그 따라갈 사람은 저 따라가겠습니다. 네. 같이 가십시오. 예, 저는 얼마 전에 그 길 가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차에서 끌어내리는 걸 봤어요. 예, 이렇게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저 또 아동복지에서 교수님들께 잘 배운 게 있어서 그건 아동학대다. 우리는 아동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라고 교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걸 보자마자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지금 이거 아동학대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신고를 해야 되겠다고 저는 이걸 신고할 의무가 있고 안 하면 벌금을 먹어야 된다고 근데 그 주변에 다른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그 아이를 신고를 못하고 이렇게 쳐다만 보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나서서 이거는 신고할 일이고 제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아주머니께서 네가 뭔데 네가 애를 키워봤냐 애 키우면 얼마나 힘든데 네가 지금 앞뒤 사정 모르고 왜 네가 신고한다고 나서냐 그러더니 이제 제가 경찰을 부르니까 그 아주머니께서 이제 아이를 붙잡고 너 경찰 아저씨가 오면은 너를 잡아갈 수도 있고 엄마랑 그래서 어머니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이를 제가 이렇게 이게 제가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왜 우리 아이 데리고 있냐고 이러는데 저는 이제 되게 놀란 게 경찰이 왔는데 저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아주머니니까 저도 아이가 있으니까 이 아주머니께서 아이를 때리는 걸 봤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때리는 건 보지는 못했지만은 아이를 차에서 끌어내리는 건 봤다 멱살을 잡고 그래서 저는 순간 되게 놀랐어요. 이건 분명히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건데 때리는 걸 보지 않았으면은 이게 어떻게 경찰이 나설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래서 경찰이 알았다고 아주머니 가시라고 그리고 근데 다른 주변 분들이 이전 상황을 많이 보신 분들이 이 아주머니가 아이를 뭐 차에 싣다가 이렇게 다른 이제 얘기를 좀 증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갔어요. 가는 그 뒷길에서 되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잘못 신고를 해서 이 아주머니는 아무런 처방을 받지 못하고 이 아이는 집에 갔을 경우 그 학대를 또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드는데 제가 아동학대에 좀 관심이 많아요. 예.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제가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경찰이 이 아동학대를 접수받고 그 뒤에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예. 저도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장 1차 그 신고 접수하시는 분들을 아동학대에 대한 새로운 교육이 분명히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경기도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시장님이 제일 먼저 떠올라서 시장님한테 어떻게 좀 제안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인터넷을 찾았는데 어떻게 제안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뭐 트윗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페이스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좀 빠르게 쉽게 접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을 하는 방법들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하나 더 있어요. 제가 학부생들을 가르치는데 학부생들은 취업에 대해서 되게 많이 걱정을 해요. 예. 저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취업에 대한 새로운
자기가 자기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선후배가 끌어주는 것도 있지만은 너네들이 너네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요라고 하면은 저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아이들한테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곳에 너네들이 정부나 정책에 대한 생각들을 논문 형식으로 글을 올려라. 그럼 나중에 누군가 그거 보고 너네들 데려갈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것도 좋지만은 이제 4차 산업이 다가오면은 이 사람들의 그 학벌보다는 제 생각에는 어떤 대회를 나가서 어떤 상을 받았느냐에 대해서 더 큰 가산점을 줄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그런 대회, 정책대회 같은 거를 많이 열어주시면은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수상한 기록들을 남기면은 자기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책대회를 많이 하시는지 찾아보니까 제가 또 검색 실력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저는 고향이 경상남도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장님 하시는 걸 옆에서 잘 지켜보고 정말 저희 홍준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그곳에 가서 좀 그런 정책들도 많이 복사해서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우리 서울시는 정책 박람회를 아마 제가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열게 돼 있습니다. 그 인터넷 들어가시면 아마 찾아보시면 서울시 정책 박람회 거기 가시면 시민들이 뭐 이렇게 평소에 사실 실국 본부장들 잘 못 만나거든요. 그날은 다 만날 수 있고 또 시장실도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이 광장에. 그래서 그때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앞에 말씀하신 거 아동학대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면 우리 사회 전체가 하나의 그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거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의 사실은 이 수준은 결국 저는 위대한 시민에게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그 수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가 민주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아이들에게도 당연히 인권이 있고 그 인권을 우리가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럴 때 경찰이 만약에 조금만 더 교육을 받았다면 저는 훨씬 더 세심하게 더 정중하게 다뤘겠죠.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찰권이 저한테 없다고. 네. 자치경찰 업무가 사실은 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종합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뭐 서울시 경우에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예컨대 뭐 성희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정책 박람회 참고로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우리 숙대생 여러분 다 와주십시오. 아이디어 하나씩 가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저 끝에.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환경융합전공 선태희라고 합니다. 시장님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저는 질문을 준비하는데요. 보고 읽어도 될까요? 학생으로서 저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2005년부터 14년까지 대학 진학률이 70% 되고 또 장학재단 대출 현황을 보면 15년도에 2조로 2004년도에 8천여 억 원이었던 것이 거의 2배 이상 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 학자금 이자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졸업 후에도 2년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님께서는 20대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그 학자금 채무 부담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서울시 이자 지원 정책 등 그런 지원 정책의 효과나 또 한계점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너무 현실적인 질문을 해주셨네요. 저는 우선 원천적으로 왜 우리 대학생들이 그런 비싼 등록금을 내야 되냐? 총장님 안 계시죠? 네. 이런 근본적 질문부터 하게 돼요. 왜냐? 제가 유럽에서 저도 유학을 잠깐 영국에서 했는데 외국인들한테는 돈을 많이 받아요. 근데 내국인들한테는 거의 등록금이 없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약간 이렇게 독일 같은 경우도 부담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대학도 거의 의무교육 비슷하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그 시립대학교부터 우선 반값 등록금을 해보자. 제가 이렇게 공약을 했고 실제로도 반값 등록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안 그래도 시립대학교는 절반인데 또 그 절반을 하니까, 그리고 또 그 중에 절반의 대학생들은 또 각종 이 말하자면 학생들의 등록금이 싸지면요 장학 혜택을 더 주게 돼 있습니다. 인센티브로. 그러다 보니까 한 절반쯤은 그냥 하나도 안 내고 다녀요. 서울시립대학교는. 다른 대학도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거기도 제 관할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국립대학교를 하나의 통합 캠퍼스로 만들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게 저는 적어도 우선 국공립대학은 반값 등록금을 확실하게 서울시립대학교가 한 것처럼 저는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사립대학교는 여러 가지 어려워지죠. 그 대신 그건 뭐 국고가 또 그만큼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대학생들에 대한 투자가 결코 이런 뭐 낭비나 이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미래에 대한 투자고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럽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을 구태여 모두가 다 갈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울시는 아예 국업 기술직 공무원의 30%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만 뽑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시골에 무슨 공고나 농고나 이런 데서도 서울시 공무원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우리나라 이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래서 19살짜리 서울시 공무원이 많아졌어요. 이제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20살이 되면 우리가 군대도 보내주고, 그리고 나중에 또 저는 학자금을 절반 정도는 부담해서 서울시가 대학도 또 나중에 필요하면 다니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대학의 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이렇게 현재 비싼 등록금 때문에 부모님 부담뿐만 아니라 본인이 알바하는 것 때문에 정작 학습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상황, 아니면 졸업하면서 전부 이렇게 허리가 휘어질 정도의 무거운 부채를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이런 거는 저는 헬조선이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강력히 정부에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4학년 휴학 중인 백설화라고 합니다. 그 시장님 오신다길래 휴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학교를 왔는데요. 네. 제가 투표권이 없을 때부터 박원순 시장님께서 서울시장을 맡아오셔서 서울시장에 다른 분이 계신 건 상상도 안 되는 서울 토박이입니다. 부모님께서도 시장님께서 서울시장을 맡으신 이후로는 서울이 좋아졌다고 종종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다음 서울시장 투표에서도 무난하게 당선되실 것이라는 게 제 주변뿐만 아니라 여론의 의견인데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시장님이 서울시장으로서의 임기가 끝날 때 원하는 궁극적인 서울시의 모습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예, 서울시장 자격이 있는 분이네.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 고민을 저도 하죠. 제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서울시라는 게 워낙 방대하고 워낙 많은 일들이 있어서 사실 무슨 호수에 이 조약돌 하나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보다는 건강하고 튼튼하고 또 일에 대한 열정이 많아가지고 아마 지난 한 6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우리 최영수 교수님이 그 과장으로 은퇴를 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유능한 공무원들하고 진짜 많은 변화를 만들었죠. 근데 그 핵심은 결국은 사람 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런 하드웨어라든지 외형적인 랜드마크 이런 거 신경 썼잖아요. 그런데 저는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이 다 비실비실하고 이런 청년들이 다 헬조선이라고 정말 뭐랄까 절망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서울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컨대 인간적인 세상,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이런 쪽으로 정책을 많이 폈죠. 예를 들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 그동안 비정규직이고 뭐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식사를 한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들 전부 정규직으로 만들어드리고 그랬더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인천공항 가서 그 10,000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을 완전히 정규직으로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 것 다 갖다 뺏겨 쓰시더라고요. 로열티도 안 내시고. 근데 서울시에서 검증된 거니까 너무나 좋은 일이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1,800만 명의 노동자가 있는데 우리는 노동자 그러면 뭔가 좀 이미지가 빡세고 뭐 이렇게 막 사회 혼란이나 시키고 뭐 이런 사람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론의 저는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은 존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동 존중 도시, 서울특별시 뭐 이런 일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 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라는 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사람들의 정말 때로는 어떤 고통과 또 희망과 이런 것들이 교직되는, 그죠? 이 직물이 짜여지는 것처럼 그런 게 층층이 쌓여서 하나의 도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인문적 도시의 바탕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완전히 한 구획을 정해갖고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쓸어버리고 거기다 아파트 때려짓고 그러면 거기 살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완전히 새로 쓰는 그런 도시가 아니고 고쳐서 다시 쓰는 도시 재생의 일을 제가 지난 5년 동안 계속 해왔죠. 여기 바로 이 서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계동이 지금 굉장히 흐름하고 낡고 그랬는데 근데 저기다가 아파트를 막 높이 지어버리면 이 동네가 좀 완전히 뭐 경관으로 보나 중산층이 들어와서 가난한 사람들은 갈 데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아니라 도시 재생의 방법으로 하겠다. 여러분 그리스의 산토리니 섬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행 좀 다니세요. 예? 배낭여행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도시가 아름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말 작은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하얀색에. 지금 우리가 어디입니까? 이화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그렇게 바뀌고 있죠. 그리고 또 역시 문재인 대통령도 거의 10조를 들여서 도시 재생을 제대로 하겠다. 예, 그래서 아마 상당히 그 돈 중에 일부는 우리한테 올 겁니다. 제가 요새 배가 불러요 많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죄송합니다. 다음 일정 있으신 관계로 질문을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십니다. 네, 일어나셔서 봐. 얼마나 간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 제가 목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꼭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이게 저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우리 대학생들이 차를 안 사는 걸로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조금 뜬구름 같은 소리 같아서 제가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도로를 좁힌다는 것도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로를 좁히고 나면 경제가 침체되면 오히려 더 완화시키시려 하는 헬조선이 더 악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요즘 비염이 심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울분을 참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남산타워색도 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분명히 올해가 이 미세먼지 주의보가 더 늘었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어려워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면 그 미세먼지 황사형 마스크를 저희에게 제공을 해주신다거나 이런 좋은 방법이 또 뭐 세척제를 제공해 주신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해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 대안들이 지금 다 이미 일부 있고 또 앞으로 더 강화될 예정인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근본적인 사실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 발전하면서 특히 중국의 동부 해안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산동성이나 뭐 이쪽이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참 불행하게도 바람의 방향이 우리 대한민국 쪽으로 불어요. 백령도 가장 심해요. 동경까지 불어가요. 근데 동경은 좀 우리보다는 낫죠, 그래도. 그래서 정말 또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중국이 사막화를 방지하거나 아니면 이 서울과 같은 이런 어떤 초미세먼지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주도를 해서 또 우리 최영수 교수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이 동아시아의 북경, 상해, 또 어디죠? 천진, 또 울란바토르, 동경까지 해서 지금 몇 개 도시였죠? 10여 개 도시가 동일해서 동북아 대기질 개선 협의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여러 가지 목표량을 할당하고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걸 달성하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산동성을 제가 방문해가지고, 산동성이 우리가 가장 가깝잖아요. 거기에 예컨대 이 초미세먼지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이산화질소입니다. NO2. 그래서 NO2가 주로 이 보일러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모든 보일러에 그 NO2 저감 장치를 달 수 있게. 그래서 또 우리 무슨 보일러죠? 경동 보일러가 진출하도록.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돈도 벌고 또 중국으로서는 그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함께 하고 있거든요.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중국도 이 심각성을 알고 있어서 시진핑 주석께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의 오른팔을 자르는 심정으로 대기질 개선해라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북경시 같은 경우는 1조 원을 투자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방향은 이제 이렇게 섰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환풍기를 큰 걸 하나 달아가지고 못 오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한 노릇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측정을 조금 더 미세하게 하고, 그리고 예보를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운동이나 이런 걸 또 실내에서도 할 수 있게 실내 운동 시설들을 많이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도 만들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미세먼지 자체를 줄여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울시만 하고 있는데 경기도나 딴 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근데 노후 경유 차량이 막 디젤 가스를 내뿜으면서 서울에 오면 제가 딱 잡아가지고 벌금을 딱 매길 수 있도록 이렇게 법령도 바꾸고, 서울시에 들어온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가지도록, 이런 것도 아마 이번 시민들과의 이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모두 수집을 해가지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거는 모두 다 중앙정부에 요청할 거는 하고, 그날 꼭 좀 나오셔서 많은 제안을 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의 특별 강연을 함께했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자, 숙명인 여러분, 우리 감사의 뜻으로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기억하는 건 딱 5가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관심, 참여, 요구, 변화, 그것이 곧 협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숙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요구하며 우리가 시장님과 협치를 통해서 뭔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시장님의 특별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